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9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일찍 녹음을 하는데요. 일찍은 아니죠. 오히려 밤에 하니까, 오후에 하니까. 전날에 해놓는 거죠, 전날 지금? 해놓는 거죠. 내일 제가 아침부터 계속 그 거리에 있어야지 될 것 같아서요. 내일 들어와서 방송하면 또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미리 녹음합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저희가 행사를 하고 또 들어온 네. 상황이겠지만은 네. 3월 17일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동아일보 기자들이 박정희 독재 아래서 민주 언론의 가치와 공정 보도, 저널리즘이 살아있는 보도를 하시려다가 이제 사측의 탄압에 의해서 해고가 된, 부당 해고가 된 그 날입니다. 네. 그냥 해고가 아니고 해고는 깡패들. 그 전부터 됐고요. 예, 해고는 이미 그 전부터 되고 있었고 네. 해고에 부당 해고에 항거하기 위해서 회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했더니 동아일보가 깡패들을 투입했죠. 네. 네, 깡패들을 새벽에. 투입해서 강제로 끌어내고 뭐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게 3월 17일입니다. 네. 그래서 3월 17일마다 저희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계속 하고는 하는데요. 이번이 45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딱 떨어지는 해에는 더더욱이 마음이 안 좋은 데다가 게다가 동아일보 100주년이 4월 1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3월 17일 평소의 기자회견보다 오늘은 좀 더 힘을 줘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권근술 선생님께서 마침 하필이면 이렇게 저희가 막 준비를 하고 다들 사실 전화도 여러 분이랑 했었어요. 이제 화요일 날 뵙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황망하게 이제 별세를 하셔서요. 저희가 마음이 진짜 비장해요. 웃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이제 같은 동아일보 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선생님들은 더 좀 결연하면서도 마음이 네.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사에서 그 유족 장남이 오셔가지고요. 영정사진 가지고 와서 행사에서 인사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가 특별히 선생님을 추모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 안다. 제가 제 친구들은 저의 이제 친한 친구들은 신방과 나온 애들이 많아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카더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친구들한테 초안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다 하는 말이 사람들이 동아투이를 동아일보가 잘한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동아투이라는 게 뭔가 저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 항거했잖아요. 동아일보가 싸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이렇게 저력이 있는 신문이야 라고만 생각을 하고 동아일보 훌륭해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동아일보의 그런 입장이던데요, 보니까. 맞아요. 어처구니가 없지 동아일보가 그렇게 않습니까? 주장을 자기들이 그렇죠. 되게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네네. 아니 해고를 해가지고 아직도 사과도 한 번 안 한 동아일보가 네. 명예회복도 한 번도 해준 적이 그거에 대해서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내 주변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일보 스스로도 그렇게 자랑하고 있고 너무 화가 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이제 일요일인가요? 이제 김태진 의장님이라고 동아투의 선생님이세요. 선생님한테도 전화를 받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너무나 충격적인 게 또 엄청나게 자기네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 일장기가 실려 있는 그 모습을 지우고 기사를 냈다가 자기네들이 정말 고초를 겪었다. 탄압받았다. 그걸 엄청 자랑하잖아요. 근데 동아일보가 이렇게 주장한다는 네, 거죠. 근데 동아일보가 그때 당시에 그건 사실이거든요. 동아일보가 그렇게 올린 건. 근데 그거를 동아일보가 먼저 한 게 아니고 그 행위를 다른 신문이 먼저 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근데 그건 쏙 빼고 마치 자기네들만 그 난리를 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이해해요. 그리고 어쨌든 너무 한 잘했어. 일이니까. 한 잘했어.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다시 신문이 이제 발행 정지가 됐다가 다시 복간될 때 그 기자들, 그때 해고한 기자들을 다 진짜 내쫓아버리고
다시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기를 지우는데 주축이 됐던 기자들을 다 자른 다음에 복직을 안 시켜줬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면 진짜 자기네들이 무서워서 총독부가 무서워서 어떻게 잘랐다 칩시다. 시간이 지나서 바로 안 돼도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복직시켰어야 돼요. 슬금슬금. 그렇죠. 그게 동아일보가 그렇게 자랑하려면은 그 정도의 행위 그리고 최소한 지금이라도 명예회복. 그 중간중간에 언젠가는 그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분들을 복직시켰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런 동아일보가 지금은 45년 전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진짜 처참하게 내쫓은 그 한두 명을 잘랐습니까? 113명이 거리로 잘라냈어. 내쫓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자기네 성과라고? 자기네 역사라고.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 진짜 너무 뻔뻔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언론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안 전해드려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동아일보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고 여러모로 진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누가 좀 영화로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동아투위, 조선투위, 보도지침 이런 거. 그러게요. 그 영화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인데요. 그러게요. 너무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자,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우리가 나는 늘 알고 있다. 왜냐면 이게 새로움이 하나도 없는 뉴스잖아요. 그렇죠. 75년에 벌어진 일을 지금 해마다 똑같은 날 똑같이 반복하고 있으니 저는 즐겁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쯤이면 사람들이 알겠지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죄송스러웠어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거리에서 고생하시고 아직도 복직 못하고 단 하루라도 동아일보 사원증을 갖고 싶다. 그래서 동아일보를 바꾸고 싶다. 동아일보의 그 어떤 지금의 부적절한 그 언론 행태에 그거를 바꿔내고 싶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는데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계시고 지금 113명의 그 위원 중에서 30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아무튼 이 사실을 더 많이 알리고 정말 동아일보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고쳐내야 된다. 아니면 망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동아일보를 해고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동아일보 앞에 지나가시면은요. 동아일보 어딘지 아시죠? 광화문 사거리에 소라탑 있는 곡인데요. 거기 저희가 대형 판을 세워놓을 거예요. 4월 1일까지 계속 세워놓을 텐데요. 거기다가 해고하는 이유 막 써주세요. 국민이 그러면, 동아일보를 해고하는 이유. 네, 예, 그거 자유롭게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또 그걸로 많이 써주시면 또 저희가 또 이 동아일보의 역사를 알리는 여러 캠페인이 또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 많이 구독과 좋아요. 어제자 그러니까 어제자가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자 기고스에 아까운 거 하나 있어서 요거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조선일보 진짜 파도 끝이 없는 조선일보 그죠? 엄청 많은데요. 열일하고 있죠. 네, 조선일보가 최근에 정부가 신천지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집단 행사를 가지라고 권했다. 라는 취지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잉?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했어. 민원연이 총회를 한다고? 얘네들이 기사 쓰는 거 아닐까? 우리 총회 하는데 큰일 났네. 집단 행사를 가지라고? 가졌다. 집단 행사를 가졌다라고 네. 비난하지 않을까? 그 뭐 예배 강행 교회들처럼.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거참. 들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전화 다 돌려서 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자, 2월 말부터 시작된 이러한 공격은요. 3월 11일자 한상희 선임 논설위원회 칼럼, 12일자 김창균 논설위 주간의 칼럼, 그리고 13일 사설 등 연이어 3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2월 12일 당국의 발표를 빌미로 해서 이런 프레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3월 11일자 칼럼을 보면 제목이 신천지 코로나 번질 때 집단 행사 가지시라 권한 정부라는 제목입니다. 2월 12일에 복지부 차관이 집단 행사를 취소 연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지만 그 시기가 신천지 예배에서 폭발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2월 12일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단행사 권고 지침은 주최 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으며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각종 행사를 추진하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정부는 당시 행사 주최자들에게 행사장 내에 비누와 손 소독제를 배치하고 재채기, 콧물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보건 교육을 받은 진행 요원을 확보하며 행사장 내 의심 환자 대기 장소를 확보해라 등의 조치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게는 행사 기간과 참여 인원을 고려한 위험 평가 등의 조치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최 기관이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 어렵거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이 대상인 경우에는 또는 행사장이 좁고 밀폐된 공간인 경우에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참석자를 줄이라고도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이 보도될 때에는 집단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이 낮다는 대목만 부각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조건들, 상세한 조건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보도에서는 그냥 정부가 무조건 집단 행사 해라라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보도가 된 거죠. 정은경 질본본부장은 2월 18일 브리핑에서 집단 행사 지침을 내릴 때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포함했다. 모든 행사를 무조건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글만 들어봐도 아닌 것 같은데. 네. 2월 12일 브리핑에서도 집단 행사 취소 필요성 낮다라는 메시지만 강조된 것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도 있죠. 그런데 물론 정부가 완전히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것을 2월 달에는 안 했으니까 이거는 맞죠. 그런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정부가 무작정 집단 행사를 권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지침이 나왔을 때 조선일보는 아예 지면에 보도조차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후에 최근에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 내용을 끄집어내서 방역 실패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이제 그 2월 12일 날 벌써 이제 한 달 전이네. 2월 12일에 이제 방역 당국이 집단 행사를 굳이 막 전면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하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간 거죠. 네. 근데 지금 조선일보는 그걸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그때 신천지에서 막 퍼지고 있었는데 그때 정부가 집단 행사를 가지시라고 했다. 완전히 다른 이게 뉘앙스부터 일단 완전히 다르고요. 완전히 다른 얘기지.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상세한 당시 브리핑의 상세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집단 행사를 하라고 권고한 것도 아니란 얘기죠. 철저하게 이런 방역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했었고 그리고 너무 메시지가 그쪽으로만 가니까 취소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만 가니까 정은경 본부장이 6일 만에 다시 재차 브리핑에서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해명까지 했는데 이거를 지금 3월 13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하다는 거죠, 조선일보. 3월 13일까지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사실상 요번에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예전 거를 맞아 그때 그랬지라고 갑자기 자다가 또 생각나나 봐. 계속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거 다 꺼내. 갖고 와서 지금 막 시비를 거는 거지. 중요한 거는 2월 12일에 조선일보는 지면에 보도를 안 했다. 이 브리핑을. 구독과 좋아요. TV조선이 TV조선을 비롯한 요새 많은 보수 언론들이 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사실 뭘 해도 비난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문을 좀 사고 있죠. 뭘 하면 했다고 난리치고 뭘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난리치고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제 세간의 어떤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단순한 의심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참 재밌는 사례인데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3월 12일자 방송입니다. 이 방송에서 진행자인 윤정호 앵커가 우리 정부가 너무 투명하게 코로나19 관련 통계나 자료들을 너무 투명하게 다 너무 많이 공개하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했어요. 자, 무슨 취지냐면은 이런 발언의 취지였는데 정확하게 발언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자, 근데 정 교수님, 우리나라가 지금 사례가 더 많이 공개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공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죠. 일단 이제 전병률 교수가 우리나라 통계 자료가 지금 너무 정확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검사의 정확성 그리고 그런 어떤 통계의 집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미국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의 자료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대답했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대답이 제가 볼 땐 진행자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린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네. 물어본 대로 잘 대답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랬더니 윤종호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국에서 발생을 한 건데 이거 한국 것처럼 또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됩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게 또 한국이 더 원주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도 좀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무슨- 그거는 우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환자가 많은 걸? 근데 그렇다고 속이냐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저급한 국가가 되냐고요. 아니 무슨 원조가 뭐가 있어? 무슨 그리고 중국이 아유, 환자 많이 나왔을 때 그거 투명하지 못하다 저거보다 더 많을 거다라는 의심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약간 일본하고 비슷한 느낌의 일본처럼 하라는 거지 지금. 우리도 일본처럼 하자. 조사도 일본처럼 검사도 하지 말고. 조사하지 마. 조사 안 하면 확진자 안 나와. 네네. 지금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 이분은 진짜 자질이 없다. 아니 그리고 TV조선 등 우리 보수 언론의 스탠스는 중국은 정말 너무 믿을 수 없다. 중국이 저렇게 비밀주의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중국 측의 자료는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우리 보수 언론의 그렇죠. 스탠스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보고 그렇게 하라고? 왜 그러는 거죠? 아 진짜 일본처럼 하라는 건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는지. 중국은 아니야. 일본이랑 똑같이 하라. 뭐가 다르죠? 믿을 수 없는 건 똑같은데. 중국은 아니, 이제 우리가 약간 구분을 하는 게 중국은 좀 굉장히 늦게 대응해서 더더욱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지금 일본은 퍼지든지 말든지 나는 난 모르네. 모르겠다. 그건 아니에요. 일본이 굉장히 나름대로 전략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그냥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올림픽이 할 때까지는 무조건 환자가 없는 척 해야 돼요. 그런 전략이 있다 있죠. 진짜. 무슨 원조를 찾고 있어. 저는 그 부분이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정부가 공개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투명한 절차가 걱정된다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더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발원지가 우리나라처럼 보이면 어떡하니 우한인데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판국에 중요합니까 그게?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미 대확산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적 유행을 선포한 이 상황에서 도대체 발원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발원지를 그렇게 따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안 되고 중국이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숙여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발원지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원지가 우리든 중국이든 다른 나라든 그 나라가 원해서 바이러스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잘 대처해서 피해자가 최소화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원조집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태 아이고, 초기부터 그렇게 중국을 막아야 된다고 중국을 봉쇄해야 된다고 중국에서 발원한 거니까 중국을 봉쇄해야 되니까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국이 발원지처럼 보일까 걱정돼. 전 세계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때 내가 볼 땐 TV조선밖에 그렇게 걱정 안 해. 참 아무튼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자 그러면은 정말 한심하다 진짜. 한심하다. 저는 이런 발언이 이게 지상파나 심의에 근데 걸릴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걸릴 발언이시네요. 그냥 비상식적 발언이긴 하지만 심의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진짜 종편 때문에 방송이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방송이 고생이 많아. 네, 아무튼 저는 이런 발언이 사실 지상파나 다름없는 지위를 가진 종편에서 나온다는 게 참담합니다. 참담. 구독과 좋아요. 총선에 예비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경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거의 단수 공천이 확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뭐 비례로 간 사람들도 네, 있고. 그리고 비례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거를 내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종편의 문제 아들이 지금 속속속속 대거 미래한국당의 면접을 봤습니다. 네. 뭐 굳이 종편의 패널들뿐만은 아니고요. 네. 김재철 사장, 전 MBC 사장,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신동호 아나운서? 이런 MBC? 분들이 MBC 아나운서. MBC 전 그쵸.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이제 미래한국당 공천 면접을 받고 그런데 면접 본 거 맞나?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 분입니다. 조수진 기자. 아나운서 아닙니다. 동아일보 기자. 기자입니다. 예. 와, 아니, 우리 이 미디어 탈곡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나 친숙한 조수진 기자께서 우리에게 들깨 별명을 지어주신 그분. 네, 그렇죠. 야, 진짜. 그분이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 이렇게 냈고요. 미래한국당 공관위가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비례 후보로 하실 분들 이렇게 정해요 순번까지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당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해서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최종 결정하는데 아이고.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이제 면접을 본 거죠. 네. 그래서 조수진 동아일보 기자 민원연을 들깨로 보고 계시는 네. 앞번호에 당선 확실권에 배치가 됐다. 아 그래요? 예. 배치키로 논의했다. 네. 미래한국당에서는 그렇게 논의를 했고 당선권에 배치키로 논의했다라고 중앙일보 보도에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종편에서 문제적 발언하시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시네. 그렇죠. 저는 종편에 그냥 계시는 게 나은가 국회의원에 되게 굉장히 애매해요. 거기 가서 별로 일을 못 하시고 계속 어떤 제대로 된 입법 행위를 방해하는 그런 것을 하실 거기 때문에 빨리 말려야 돼요. 그냥 종편에 근데... 계시라고 더 이상 지적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종편에 계시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근데 국민 대표에서 가는 건데 사실은 문제 많은 발언한 분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면서 또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이고 누구는 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유권자... 속이 터져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려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한국당의 후보로 나오게 될 이런 언론인 출신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었는지 사실 민원연 같은 데서 더 많이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죠. 조수진 기자 혹시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방송에서 대깨문 대깨조를 대놓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네. 당선 확실권 앞번호로 배치가 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종편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제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뭐 자기가 가겠다는 아니 그 전에는 온갖 이야기 다 해놓고 그래놓고 갑자기 쏙 그건 어떻게 그게 뭐 자기가 자기의 선택인데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자기가 정치하겠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심지어 미래한국당은 조수진 기자의 그러한 방송에서의 활약을 앞번호 때 비례 후보로 배치한 근거로 삼았어요. 지금 보도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투쟁력이 훌륭하신 분이다. 투쟁력. 예, 이분은 어디서 투쟁했겠어요? 예, 언론인이니까 언론 통해서 다 투쟁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예. 아무튼 뭐 제재까지는 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시민사회에서 우리 유권자의 힘으로 보여주셔야죠. 진짜 큰일이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이건 내일 방송 NG도 없겠네. 왜 없어? 다가왔기 때문에 3월 17일 평소의 기자회견보다 좀 더 우리가 힘을 줘서 그러니까 오늘은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오늘이야 내일이야? 방송을 보고 계신 오늘? 네, 오늘은 좀 더 힘을 줘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 것도 있고 되게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내일 안 할 거기 때문에 모레 써먹으면 될 것 같아서. 아니야, 내일은 내일 모레 처장님 안 계실 때 써먹으면 되니까. 내일은 내일 게 또 나온다니까. 알겠습니다. 쉬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닭대가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이거 눌렀다 저거 눌렀다 내가 완전 메멘토 내가 좀 전에 뭘 보려고 여기 들어왔지 계속 이러고 있어.